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나간 노력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우선적으로요. 우선 한동훈 위원장이 본부장관일 때 이 검수완 박과 관련해서 이제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재판에서 그 헌재에서 말이죠. 각하를 당해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이 패소했어요. 자, 그런데 요와 관련된 이 소송 비용,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정보를 좀 공개하라. 이러한 그 요청이 있었습니다. 자, 민간인 요청이 있는데 이거를 거부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행정 심판에서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를 하라. 이렇게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왔는데요. 자, 요 내용을 자세하게 한번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앞방송에서도 여러분께 보도해 드리려다가 시간 관계상 핵심 내용을 보도해 드리지 못했는데 수원지검에 대한 민주당의 압박이 그야말로 인내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수원지검에서도 오늘 말이죠.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이 검찰을 너무나 많이 밀어붙인다. 그야말로 허위 사실만 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유감스럽고, 유감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예.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어요. 자, 그러면서 말이죠. 안타까운 것은 말이죠. 이 검찰이 앞으로도 적법 절차를 준수하면서 실체적 진실은 규명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은 민주당 나름대로 계속해서요, 국조특검을 협박하고 나섰고, 우리 국민의힘에서는요, 이거야말로 이재명이 면죄부로 활용하려는, 작전이 아니냐, 비판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또 하나는요, 이재명이가 이거, 한마디로 해서 이제 또 마찬가지로 이준석, 죄송합니다. 이준석이의 사법 리스크가 드디어 터졌습니다. 자, 좀 뒤늦게 터진 건데요. 이번에서 이제 화성을해서 이겼어요. 그런데 이제 이기는 거 과정에서 이 공용훈 민주당 후보, 이 딸에 대해서 이제 뭐 딸, 아들 모두 아파트 전세 탔다. 이게 이제 중요한 패인 중에 하나로 이제 거론되고 있는데 이준석이가 선거 과정에서 말이죠. 이 딸, 이 아파트가 갭 투기했다. 그래서 갭 투기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선거 와중에 요거를 고발했습니다. 자, 요거를 고발했고, 이 고발한 내용이 뒤늦게 지난 3일 날 고발했어요, 경찰에. 자, 이 민주당 경기도당이 고발했는데 이게 뒤늦게 알려졌어요. 자, 그래서 이 허위사실, 뭐 이재명이도 허위사실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100만 원이 넘어가면 당선 무효이 된다. 그래서 지금 이준석이도 발발 떨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에 이르기까지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되면, 자, 이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인데, 서민 교수가 이제 조선일보에 칼럼을 써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대통령님, 이제라도 불통 말고 소신을 택하십시오. 이렇게 아주 특이한 칼럼을 썼어요. 자, 그래서 이번 이제 선거 원인 중에 가장 큰 하나로 이제 불통이 많이 거론되고 있다 보니까, 아니, 문재인은 이보다도 훨씬 더 불통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2020년 선거에서 압승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대통령의 불통만 가지고 이번 선거를 논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도 있다. 하지만 불통은 세긴 불통 사례가 몇 가지 있다. 그러면서 지적을 하고 이 불통과 소신은 좀 수정이 돼야 되겠다. 자, 그래서 제대로 윤 대통령이 이제 불통은 빨리 집어던지고 소신을 택해서 확실하게 국정을 운영해 나가달라. 이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 이 하나씩 정리를 쭉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맨 먼저 이 법원의 이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인데요. 바로 뭐냐?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검수완박법 이게 이제 그 민주당에서 패스트트랙을 태워가지고 만들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검수완박법이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2022년도 6월에 이 검수완박법의 마비라고 하는 것이 결국 검찰의 수사와 소추권을 침해한다. 이런 이유로 헌재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어요. 이게 청구했는데요. 작년 3월에 그러니까 2022년도 6월에 청구했고 2023년도 3월에 각하됐습니다. 자, 이 각하가 되니까 이 A씨가 말이죠. 이 A씨가 법무장관 즉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해서 요거 정보공개 처분을 취소하라 행정소송을 냈어요. 이 행정소송에서
이 법무부 한동훈 장관이 끌었던 법무부가 패소 판결을 받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이제 A씨 내용인데요. A씨는 바로 뭐냐? 이 재판을 준비하는 데 사용된 경비총액, 세부대역, 변호인과 그리고 소속 법무법인의 이름, 담당 공무원 명단 이거를 공개하라. 그래서 정보 공개를 청구를 했는데 법무부가 작년 4월에 거부했습니다. 자, 왜 거부했느냐? 재판 경비하고 법무법인 정보는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관련 공무원 명단도 이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공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A씨가요, 행정소송을 냈어요. 행정소송을 내가지고 이 관련 정보를 전부 다 공개하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거를요, 대부분 법원에서 인정을 했어요. A씨. 그래서 하나는요, 말하자면 이제 권한침해를 주장하면서 제기된 것인데 어느 사건보다도 공적 영역에 속하는 소송이다. 그리고 원고가 요구하는 정보는 이를 위해 지출된 변호사 수임료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가재정자격은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에 기초하는 것이고 국가기관인 피고는 비용을 지출하며 국민을 납득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갖춰야 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관련한 예산 집행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공익 달성에 기여한다. 따라서 관련 정보 전부 공개하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정부기관은요, 공공조달 방식으로 이미 수입료를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피보가, 즉 한동훈 법무부가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로펌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 이런 판결이 나왔어요. 자, 이걸 보면은요, 한동훈 위원장이 참 이번 선거에서 져서 억울한 점도 있지만 이제 판결까지도 불리하게 나오는 이 현실, 참 기가 막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민주당의 술자리 의혹, 이 검찰에서는요, 이 사진, 그러니까 이제 검사 방에 있는 녹화실까지 사진 사이즈, 사진을 통해서 이게 통창이고 굉장히 크다. 요거까지 밝혔어요. 그 정도로 그야말로 출정 문서도 많이 공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민주당에서는요, 특검과 국조까지 추진하겠다.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조금 전에 수원지검에서요, 여기 이러한 민주당의 입장을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입장문을 보면은요, 민주당에서는요, 중대 부패 범죄로 재판 중인 피고인의 일방적 주장만을 아무런 근거 없이 사실로 인정한 후에 수사팀을 마치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다. 예, 굉장히 기분 나쁜 것이죠.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화영 피고인의 주장이 계속해서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민주당은 감찰과 탄핵, 그리고 국정조사와 특검, 검찰 해체를 거론하고 있는데 요거 유감스럽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수원지검에서는요, 이제 그동안에 이화영이가 이 관련 사실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동원됐던 이 부인에 대한 압박 이런 걸 전부 지적하고 있어요. 또다시. 자, 그러면서 검찰은요, 이화영 피고인의 재판에서 범죄 상환은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했고 현재 수사 중인 사안도 적법 조처를 준수해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신체적 진실을 밝혀내겠다. 자,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군다나 말이죠. 더군다나 지금 이제 이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강한 유감도 표명해 왔어요.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제가 이미도 말씀드렸지만요, 지금 민주당은 이렇게 다양한 수단을 갖고 압박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미 검찰에서 밝힌 대로 이러한 민주당에 대해서 의법 조치를 강구하라 이렇게 주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거 참 심각하죠. 자, 이번에는 지금 이준서이가 말이죠,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3일 날 고발된 사실이 뉴델리 보도로 처음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자, 이거 100만 원 이상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정식 국회의원 배지. 자, 그래서 민주당 도당이요, 지난 3일 날 허위 사실, 즉 선거 낙성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죄, 그리고 후보자 비방죄로 경찰에 고발을 했어요. 자, 이거 뭐냐? 이 공룡 후보 딸이 말이죠, 이 주택을 매입한 것을 두고서 이 갭 투자 의혹이 있다. 이 제기한 것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이게 말이죠,
이게 이제 3일날 고발 조치를 했는데 2일날 하루 전날 CBS 김현정 뉴스에 출연했어요. 여기에서 이 공용훈 딸이 보유하고 있는 성수동 주택과 관련해서 22억원짜리 주택인데 결국 거기서 9년 동안 맞벌이 부부 생활을 했고 대출받은 10억 원에 전세까지 껴서 샀다. 이런 걸 영끌 갭투기라고 하는 것 아니냐. 갭투자. 자, 이렇게 해서 주장을 했는데 이게 이제 허위사실한 겁니다. 갭투자가 아니라고 공 후보 측은 주장하고 있어요. 뭐라고 주장하고 있느냐?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지 않았고 현재도 실제 거주하고 있다. 자, 그래서 선거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서 후보자뿐 아니라 가족의 신상까지 도는 무분별한 네거티브가 결국 허위사실 공표로 이어졌고 이것은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100만 원 이상만 이 판결이 딱 떨어지면은 그대로 당선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이 된다. 자,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지금 빠른 속도로 이게 이제 검찰에서는요 시효가 6개월이기 때문에 처리할 방침으로 있어서 이준석이가 이제는 정말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국회의원직을 내놓을지 아니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국회의원직은 또 그대로 계속 이어갈지 관심 포인트가 되는 게 아니겠는가. 자,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예.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제 서민 교수의 칼럼을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서민 교수 칼럼이 좋습니다. 오늘 이제 조선일보에 게재된 건데 제목이요. 대통령님 이제라도 불통 말고 소신을 택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당이 총선에서 참패하게 된 것이 과연 윤 대통령의 불통 때문에 된 것이냐. 이거를 아주 그 사례를 통해서요. 굉장히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요. 이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불통이 아니다. 불통 때문에 선거가 졌다고 하기는 어렵고, 어렵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은요. 이번 이제 선거 끝나고 나면 대통령이 무서운 민심 앞에 반성하라. 이게 유승민이가 쓴 글이에요. 자, 그런데 그리고 이러한 유승민의 글에 대해서 동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보수 언론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이어진 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다. 책임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수회담 8번 거절, 불통의 2년, 윤 대통령 바뀌어야 한다. 결국 모든 문제는 윤 대통령, 더 정확하게는 윤 대통령 부부에게 있다. 국민의 총선에서 이기려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도 만나고 김건희 여사 특검도 받고 이준석도 내치지 않았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유승민이가 지금 해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과연 그러면요. 이 소통은 승리, 불통은 선거 패배로 직결되는 거냐?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4년 전으로 돌려보면 2020년도 4월 11일 총선에서 민주당은 180석이라고 하는 이 877가 시작된 이후에 가장 많은 의석을 확보한 거가 되겠습니다. 당시 대통령은요. 불통의 끝판왕 문재인. 총선 전에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는 몇 개만 나열해도 안다. 자, 그래서 이 불통 1번 사례는요. 바로 문재인이가 민정수석이던 조국을 갖다가 장관 후보로 지명하는 거예요. 야, 총선을 8개월여 남긴 2019년도 8월 9일 얘기입니다. 이거 굉장히 무리한 수를 뒀다는 겁니다. 결국은 35일 만에 장관직에서 해체되고 지지율이 떨어지고 결국은 이 조국 사태 사과하라는 압박에 사과하지 않게 되는 사태가 벌어졌고 불통2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 됐을 때 그 측근들에 대한 대대적인 보복 인사 이게 이제 불통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총선을 한 달, 2달을 앞둔 2020년도 1월 20일부터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위한 이게 이제 이 기소 이런 것들이 중요한 공작상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불통 네 번째는요. 2020년 2월 이제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이 됐는데 요거와 관련해서 아무리 문통이 중국을 큰 나라로 섬기고 있다 해도 중국이 입국 금지를 한 것은 당연히 필요한 조치가 아니냐. 자,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중국인 입국자 수가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실익이 별로 없는 행위다. 지금 우리나라에서의 확산세가 중국으로부터 생긴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풀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불통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이 문재인 부인이 그야말로 나홀로 뭐 대통령 전용기를 따고 인도 타지말까지 또 많은 논란이 야기된 바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는 윤 대통령이요, 소신이 아닌 불통의 모습을 보여준 건 따로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말이죠. 뭐냐, 그게. 바로 2,000명 의대 정원 늘리겠다는 거, 이게 가당치나 한 얘기냐. 이런 식으로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의사들을 합치면, 가족까지 싹 합치면 50만 명이 되는데, 50만 명이 국민의힘에다가 투표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참패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의료계획이 그렇게 중요하다 하더라도 왜 하필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걸 버렸느냐. 요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윤통의 불통이 더 안타까운 점은 바로 이거다. 문통이 말이죠. 임기 중 보여준 거듭된 불통이 자신과 그 지지자를 위한 것이었다면 윤통의 불통은 일부 국민의 배아픔을 잠시 사라지게 했을 뿐 그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 최악의 불통이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대통령님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불통 말고 소신을 택하십시오. 역시 소신 있게 글을 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글 상당히 인구에 회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오늘 방송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